도와주세요. 제발.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제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그날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옥상 위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병원에서 30년을 일구온 나, 한국진.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병원장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초라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른다.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의 진심을 드러내는지를. 그리고 오늘 내가 한 발 내디디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월의 서울, 영하의 공기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시계바늘이 5시를 가리킬 때 병원 꼭대기층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손끝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 수십 년 동안 펜과 서류를 잡던 손. 이제 그 손이 곧 대걸레와 걸레를 질 것이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묘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결심의 이유를. 아들 지훈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 선 여자는 SNS에서 천사라 불리는 여자였다. 윤슬아. 팔로워 10만 명, 봉사활동과 기부사진으로 도배된 피드, 언제나 웃는 얼굴. 그러나 나는 그 웃음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계획적이었다. 며칠 전 지훈이 내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 직접 만나 뵙게 하고 싶어요. 슬아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때 대답하지 못했다. 기쁨보다도 불안이 앞섰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자리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르겠다. 거울 속에는 양복 차림의 병원장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어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회색 셔츠, 얼룩이 남은 바지, 그리고 오래된 이름표. 한국진이라는 이름 대신 청소반 한씨라고 적혀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은 몰랐지. 나는 낮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쓰라린 맛이 섞여 있었다. 비서 김 과장이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들어왔다. 원장님, 정말 이 계획을 실행하실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험합니다. 차라리 탐정을 고용하시죠. 요즘은. 김 과장. 내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벽에 걸린 명패를 바라보았다. 명진의료재단 병원장 한국진. 황금색 글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그 명패를 천천히 뒤집었다. 이제부터 나는 병원장이 아니라 단순한 청소부다. 복도에는 청소부들이 출근하는 발소리가 울렸다. 커피와 표백제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나는 낯선 구두 대신 달아빠진 고무장화를 신었다. 걸음이 무겁고 어딘가 어색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다. 오늘 하루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세상을 볼 것이다. 그곳에서야만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손에 쥔 대걸레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하얀 복도를 향해 내려가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지훈의 어린 시절,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그 밤. 우리 지훈이 착하게 자라야 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버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의 곁에 선 여자가 거짓이라면 그때의 약속은 무엇이 되는가? 지하 1층 청소 휴게실에 도착하자 중년의 여성 한 명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죠. 반갑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손순자였다.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네, 첫날이라 많이 서툴 겁니다. 내가 어색하게 웃자 그녀는 담배 냄새 섞인 공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은 운이 없네요. 운이요?
VIP 병동 맡으셨다면서요. 거기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젊은 여자 하나인데 청소부들한테 유난히 심해요. 지난주엔 신입을 울렸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여자 이름이 혹시 윤슬아라고 하던데요. 순간 숨이 막혔다. 손에 쥔 대걸레 손잡이가 땀에 젖었다. 이름 석자가 귀를 때렸다. 윤슬아.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오늘 내가 마주하게 될 사람.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다들 겪어봐서 그래요.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어났다. 이제부터 나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내 아들을 구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층수가 하나씩 지나갈 때마다 내 심장도 점점 빨라졌다. VIP층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와 함께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또각, 또각. 그 소리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씨, 오늘은 3층 VIP 병동 맡으셨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청소 도구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공기엔 희미한 표백제 냄새와 피로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지하 1층, 오래된 형광등 아래에서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아침을 맞았다. 나는 그들 틈에서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병원장으로 살던 내 지난 삶을 잠시 떠올렸다. 언제나 누군가 내게 인사했고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 한국진이란 이름은 금빛 명패 속에서 사라졌고 지금 나는 단지 청소반 한씨일 뿐이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부드럽게 돌아갔다. 나는 잠시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명품 시계 대신 낡은 고무장갑이 내 손목을 감싸고 있었다.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 몰랐다. 어르신, 여기 좀 닦아주세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젊은 남자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를 들었다. 그가 말끝에 덧붙였다. 조심하세요. 환자 가족들이 보이면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요. 그 말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그 안엔 선이 있었다. 당신은 여기까지. 그가 떠나고 나서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내가 걸레를 짜는 동안 옆자리에 중년 여성 순자가 말을 걸었다. 한씨,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손이 좀 고운데?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냥 공장 일 좀 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거짓말이 공기 속에 맴돌았다. 순자가 미소 지었다. 그래도 요즘 일 있으면 다행이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눈에도 없어요. 그녀의 말이 왠지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청소차를 밀며 복도를 지날 때마다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의 시선이 스쳐갔다. 누군가는 나를 무시했고 누군가는 아예 보지 않았다. 사람은 참 이상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존재가 투명해질 수 있다니. 나는 그들의 발끝을 보며 걸었다. 눈을 마주치는 대신 내 그림자만 바라봤다. 그림자는 바닥에 길게 눕고 걸레질할 때마다 부서졌다. 오전 9시 VIP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땀에 젖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와 향수 냄새가 나를 덮쳤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내 옷의 냄새가 더 짙게 느껴졌다. 표백제와 먼지의 냄새. 그 냄새가 마치 나를 밑바닥의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 같았다. 나는 대걸레를 밀며 복도를 청소했다.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내 존재가 오히려 더러워 보였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여기 물 안 닦았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등을 찔렀다. 고개를 들자 하얀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윤슬아. 사진 속에서 늘 미소 짓던 얼굴이 지금은 냉기처럼 굳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작고 내 귀엔 그 자금이 더 크게 들렸다. 조심 좀 하세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그녀는 말끝을 비웃음으로 삼켰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다. 달콤하지만 어딘가 싸늘했다. 그녀가 떠난 뒤에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걸레를 쥔 손등 위로 작은 핏줄이 솟았다. 나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세상이지.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자를 보며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비가 없었다. 아들의 사랑이 향한 곳이 바로 이 얼굴이라니? 가슴이 미묘하게 저려왔다. 점심 무렵 청소실에서 동료들과 컵라면을 먹었다. 순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한씨,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오늘 그 여자 만났죠?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들 그래요. 처음엔 놀라지만 곧 익숙해져요. 우린 원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에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국물을 떠먹었다. 그래도 한씨는 손이 참 곱네요. 청소랑 안 어울려요. 그녀의 한마디에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봤다. 피부가 약간 벗겨지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곱지 않습니다. 이제 이 손이 제 자리죠. 점심이 끝나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햇빛이 창문을 풍해 들어왔지만 내 그림자는 더 어두워졌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윤슬아가 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서 멈춰섰다. 아직 여기 청소 안 끝났어요? 나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이 병동이 왜 VIP인지 알아요? 깨끗해야 해서 그래요. 다음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그녀의 말은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자 숨이 새어나왔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였다. 나는 청소차를 다시 밀며 천천히 걸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힘내요, 한씨. 다들 그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지친 눈빛, 익숙한 체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삼켜버린 자존심. 오후 3시 나는 병실 창문을 닦았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하늘은 흐렸다.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묘한 부러움을 느꼈다. 자유롭게 걷는 발걸음, 주저하지 않는 얼굴들. 그리고 나는 그 자유로움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한씨, 커피 드실래요? 순자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커피는 식어 있었다. 입안에 커지는 쓴맛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순자씨,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벌써 10년이죠.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도 났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결국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편해져요. 그녀의 말이 오래 남았다. 익숙해진다는 건 견디는 법을 배운다는 뜻일까? 아니면 포기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일까? 나는 그날 밤까지 청소를 계속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윤슬아의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울렸다. 그 웃음 속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처럼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다. 그건 누군가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나는 걸레를 쥔 손을 천천히 풀며 속삭였다. 그래, 이걸로 충분하다. 진짜 얼굴을 봤으니까.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나는 복도에 남아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나는 세상의 바닥에서 처음으로 진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장갑 벗어요. 손으로 닦아야 진짜 깨끗해지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한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다. 나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라봤다. 그 표면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득했고 지난 이틀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손으로? 나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살갗에 닿은 차가운 공기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세면대 위엔 하얀 세정제가 묻어 있었다. 변기의 얼룩은 크지 않았다. 누구라도 금세 닦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굳이 말했다. 그렇게 더럽게 두면 어머니가 불쾌하시잖아요. 그녀의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피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이 어색한 듯 보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타일이 피부를 스쳤다. 물에 손을 담그자 하얀 거품이 일어났다. 그 거품 사이로 내 손등의 흉터가 선명히 드러났다. 그 상처는 오래전 아들을 구하려다 생긴 화상 자국이었다. 나는 그 자국을 잠시 바라봤다. 지훈이 10살 때 불길 속에서 울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는 이제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의 약혼녀 앞에서 변기를 닦고 있었다. 좀 더 깨끗하게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엔 권위와 냉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묵묵히 닦았다. 물소리와 세정제 냄새, 그리고 내 숨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손끝이 따끔거렸다. 세제가 살갗을 녹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병실 복도의 소리가 스며들었다. 환자 보호자들의 발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내겐 멀게 느껴졌다.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등엔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물기가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셀카 소리가 들렸다. 찰칵.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어머니 옆에 섰다. 오늘도 엄마랑 함께 병원에서 감사한 하루. 휴대폰 화면 속엔 천사 같은 딸의 미소가 담겼다. 나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나는 그 미소의 그림자였다. 손끝에 남은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비누가 아닌 모멸감의 냄새였다.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다. 누군가의 시선이 등을 스쳤다. 뒤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엔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작아졌다. 지하층 휴게실로 내려갔다. 손을 여러 번 씻었다. 비누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문질러도 냄새가 남았다. 피부는 벌겋게 부어올랐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직도 더럽다고 생각하겠지.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순자가 들어왔다. 한씨,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졌다. 순자가 내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맨손으로 닦았어요. 아이고, 왜 그랬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연고를 내밀었다. 이거 발라요. 다칠라. 그 순간 내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다. 누군가의 사소한 온기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오후가 되자 병원은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카트를 밀며 복도를 돌았다. 그때 또다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직 안 닦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반짝이는 필터가 걸려 있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병원 여러분도 믿음이 가지 않나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말했다. 빨리요, 방송 중이에요. 순간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말없이 걸레를 들었다. 그녀는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며 말했다.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날이 마치 나를 찌르는 칼처럼 들렸다. 우리 모두라는 말 속에 나는 없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내 심장은 요동쳤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눈앞이 아득했다. 복도 끝에서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아들은 얼마나 순진한 걸까? 퇴근 후 나는 빈 복도에 홀로 남았다. 걸레를 짜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때 문득 들려온 웃음소리. 멀리서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오늘도 병원 갔지. 영상 찍었어. 다들 천사 같대.
그녀의 웃음은 가볍고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이 내 귓속을 찔렀다.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낡은 제복,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 얼굴이 지금의 나구나. 그 순간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오늘 하루의 끝을 맞이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다짐이 피어올랐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내가 살아온 세상,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가면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 위로 아직도 세제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 속에서 나는 진실의 냄새를 맡았다. 씁쓸하지만 분명한 냄새였다. 한씨, 오늘도 삼챙이에요. 청소팀장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보다 더 무거운 걸레를 든 느낌이었다. 하루가 지날수록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점점 낯설어졌다. 지하 휴게실엔 희미한 커피 냄새와 피로한 한숨이 섞여 있었다. 순자가 내게 종이컵을 건넸다.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손끝이 떨려서 컵이 약간 흔들렸다. 한씨, 손이 왜 그렇게 상했어요? 별거 아닙니다. 내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병원장이 아니었다. 볼은 움푹 패였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생겼다. 예전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한씨라는 호칭조차도 때로는 존재를 확인시키는 유일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3층 VIP 병동. 하얀 복도, 조용한 음악, 향긋한 꽃냄새.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 완벽함 속에서 나는 유일한 얼룩이었다. 복도 끝에서 윤슬아가 나타났다. 하얀 코트, 정갈한 메이크업,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듯한 미소. 아, 또 그 아저씨네. 오늘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녀는 내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발끝으로 물자국을 밟았다. 물방울이 튀어 내 얼굴에 닿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걸레를 다시 들고 그 자리를 닦았다. 그녀는 돌아보며 휴대폰을 들었다. 여러분, 병원은 이렇게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어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그녀의 카메라 렌즈가 내 쪽을 향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렌즈 너머에서 수천 명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세계 속에서 나는 배경일 뿐이다. 점심시간 청소부 휴게실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뿐이었지만 유일한 따뜻한 시간이었다. 순자가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 없으면 못 살아요. 보여주기 식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보여주기. 그녀 윤슬아의 인생은 오직 보여주기로 꾸며진 세상이다. 나는 이제 그 무대의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오후가 되자 복도는 바쁘게 움직였다. 의사들의 구두 소리, 환자 가족들의 대화, 간호사들의 발걸음. 나는 그 사이를 비집고 걸레질을 했다. 누군가 나를 스쳤지만 아무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늘 그랬다. 청소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나는 그런 시선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아팠다. 복도 끝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 사진 찍자. 오늘 병원 후원금 전달식이래.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주변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다. 그녀의 미소는 빛났지만 내 눈엔 거짓의 광택으로 보였다. 손에 들린 걸레를 꽉 쥐었다. 세제가 스며든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다. 그 냄새가 이젠 그녀의 향수보다 진하게 느껴졌다. 한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나는 달려갔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를 닦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 또 실수했어요? 이 병원 관리가 왜 이래요? 윤슬아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청소부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나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간호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커피를 닦았다. 그녀의 힐끝이 내 손등 가까이 스쳤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손끝이 떨렸다. 그때 셀카 소리가 또 들렸다. 찰칵. 병원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녀의 SNS에 올라갈 또 한 장의 거짓된 사진.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충분하다. 그녀의 본 모습은 이미 내 눈에 그리고 CCTV에 다 담겼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쓰렸다. 그래도 저 아이가 내 아들의 사랑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이 꺼진 거실은 너무 넓게 느껴졌다. 아내가 떠난 지 새해가 되었고 아들은 병원 근무로 늦는 날이 많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을 바라봤다. 붉게 부은 손, 세제 냄새, 손가락 틈에 남은 얼룩.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수술을 했던가. 그리고 지금 나는 변기를 닦고 있었다. 세상은 이렇게 아이러니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아들의 메시지였다. 아버지, 주말에 시간 되세요? 슬아랑 식사 같이 해요. 나는 한참 동안 답장에 쓰지 못했다. 손가락이 멈췄다. 눈앞에 아들의 미소와 슬아의 차가운 얼굴이 겹쳐졌다. 결국 나는 단 한 문장만 보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렀다. 차가운 도시의 풍경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만은 분명했다. 내 아들이 더 이상 거짓된 사람 옆에 서지 않게 해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병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이 아직 어둡고 공기는 매서웠다. 손에 들린 청소 도구가 무겁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내게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거의 무대였다. 나는 병원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피곤하지만 단단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 속에는 어제와 다른 결심이 있었다. 오늘 그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의사들이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고 보호자들은 계산 창구에 줄을 섰다. 하얀 조명이 비추는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렸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구두가 규칙적으로 부딪혔다. 나는 대걸레를 밀며 구석진 곳을 닦고 있었다. 오랜 시간 무릎을 굽힌 탓에 다리는 이미 감각이 무려 있었다. 그때였다.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윤슬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고급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옆에는 또래의 친구가 함께였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병원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엔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녀는 지갑을 열더니 동전 하나를 꺼냈다. 반짝이는 500원짜리 동전. 그리고 그것을 내 앞에 툭 던졌다. 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굴러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수십 명의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쏠렸다. 모두가 멈춰섰다. 나는 몸이 굳은 채 그 동전을 바라봤다. 바닥 위에서 천천히 굴러가던 동전은 내 앞에서 멈췄다. 택시비에 보태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 병원 청소부 월급으로는 택시 타기 힘들잖아요. 주변에서 몇몇이 피식 웃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손끝이 떨렸다. 손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귀 안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쿵쿵. 마치 누군가 내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만둬. 일어나. 넌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눌렀다. 손끝으로 동전을 집었다. 금속의 차가움이 피부에 닿는 순간 숨이 멎었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다음엔 조금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VIP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져 갔다. 누군가 내 옆을 스쳤다. 간호사였다. 그녀는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원래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500원을 바라봤다. 손바닥에 선명한 자국이 남았다. 동전의 가장자리가 살을 눌러 생긴 붉은 원형 자국. 그 자국이 내 자존심의 상처 같았다. 작고 둥글고 그러나 기뻤다. 청소도구를 치우고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숨이 터져나왔다. 가슴이 조여왔다. 순자가 다가왔다. 한씨, 괜찮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순자가 내 손을 보았다. 붉은 자국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거로 좀 닦아요. 그녀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다. 따뜻했다. 그 온기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왜들 그래요, 사람을. 순자의 낮은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그 냉기 속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다. 로비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았다. 누군가는 나를 불쌍히 여겼고 누군가는 흥미롭게 바라봤다. 그 시선들이 더 아팠다. 동전도 호기심도 결국 같은 무게의 멸시였다. 나는 다시 걸레를 들었다. 동전이 떨어졌던 자리를 닦았다. 바닥은 이미 깨끗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 얼룩은 닦이지 않는다. 손등의 흉터와 오늘의 자국이 겹쳐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갔다. 그날 밤 병원 보안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모니터 앞에 앉은 경비팀장이 말했다. 이거 이상한데요? CCTV 화면 속에는 윤세라가 나에게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팀장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봤다. 이 휴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내 전화기를 들었다. 김 과장님, 혹시 이 사장님 손에 있는 화상 자국 기억나시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설마 그게? 팀장은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 복도를 닦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며 하루의 끝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사실은 나 자신도 몰랐다. 청소차를 밀며 마지막 복도를 닦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빛났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안에는 여전히 500원이 있었다. 금속이 손가락 사이에서 차갑게 굴러갔다. 나는 그것을 꼭 쥐었다. 이건 굴욕이 아니라 증거다. 심장이 조용히 뛰었다. 오늘의 모든 순간이 내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동전.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손을 펴서 500원을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그 금속의 빛이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이게 내 자존심의 값이라면 싸지 않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확실히.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명패를 꺼내들었다. 명진의료재단 이사장 한국진, 황금빛 글씨가 조용히 반짝였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밤이 내리고 있었다. 병원 건물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나는 이상하게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청소부의 옷을 입고 있었던 몸은 아직도 세제 냄새를 품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사무실 문을 열었다. 벽에 걸린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명진의료재단 이사장 한국진. 황금색 글씨가 조용히 반짝였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졌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름, 그리고 오늘 밤이면 다시 드러나게 될 이름이었다. 책상 위에는 준비된 양복이 니틀리 놓여 있었다. 검은색 수트, 은은한 실크 넥타이, 딱 낀 구두 한 켤레.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제 끝이야. 거울 속에 나는 어딘가 낯설었다.
며칠 전만 해도 걸레와 대걸레를 밀던 사람이 이제는 이 병원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 속엔 승리의 표정이 없었다. 오히려 피로와 슬픔이 뒤섞인 어둠만이 남아 있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약간 떨렸다. 그때 비서 김 과장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모두 확보했죠? 네, 화장실, 복도, 로비까지 모든 장면이 명확합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늘 밤 그 아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겠군.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버튼 위의 숫자가 천천히 3층을 향해 올라갔다. 조용한 기계음 사이로 심장 소리가 섞였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500원 동전을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그것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 작은 금속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많지. 내가 혼잣말하자 김 과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문이 열리자 VIP 병동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다. 빛은 깨끗했지만 그 아래의 공기는 묘하게 탁했다.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병실문 앞에 도착했다.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슬아의 목소리였다. 엄마, 괜찮죠? 오늘은 지훈 오빠 아버지도 오신대.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향수 냄새와 하얀 조명이 한꺼번에 나를 덮쳤다. 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윤슬아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그러나 그 미소는 단 1초 만에 굳었다. 그녀의 눈앞에 선 사람은 며칠 전 화장실에서 맨손으로 변기를 닦던 그 청소부였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말끝이 흐려졌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간호부장이 숨을 삼켰다. 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발소리가 똑딱똑 울렸다. 윤슬아 씨.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기 속을 깊게 파고들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죠?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 뒤에서 김 과장이 태블릿을 꺼냈다. 이 사장님,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켜지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장면. 화장실 안에서 윤슬아가 나에게 장갑을 벗으라고 지시하는 장면. 손으로 닦아요. 그래야 깨끗해지죠. 그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두 번째 영상. 커피를 일부러 쏟고 사진을 찍던 복도. 병원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 뒤에 들린 웃음소리. 그리고 세 번째. 로비에서 나에게 500원을 던지는 장면. 딸랑 하고 울리는 금속 소리. 그 짧은 소리가 병실 안의 정적을 가르며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저는 몰랐어요. 이 사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알았으면 달랐을까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죠. 내 말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병실 안은 심장 소리만 들렸다. 나는 손에 쥔 동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오늘 당신이 나에게 준 존중의 값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엔 후회보다 두려움이 먼저였다. 지훈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눈이 나와 윤수라를 번갈아 보았다. 아버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윤수라의 어깨가 주저앉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흐느끼며 딸의 손을 붙잡았다. 네가 그랬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늘은 단지 한 사람의 민낯을 보여주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내 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착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윤리위원회 위원이 서류를 꺼냈다.
윤수라 씨는 병원 출입 금지 조치와 함께 법적 절차에 해보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낮에 로비에서 내 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는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다. 손바닥에 남은 500원의 차가움이 아직도 느껴졌다. 그날 밤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아직도 세제 냄새가 남아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내 모습이 잠시 겹쳐졌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한 인간을 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회의실의 공기는 싸늘했다. 하얀 벽, 반짝이는 테이블, 정갈하게 놓인 서류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냉정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리위원회 회의가 시작되었다. 의사, 간호부장, 재단 법무팀, 그리고 나.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윤스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꾹 모으고 있었다. 어제의 화장과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새벽의 그림자 같은 표정이었다. 위원장이 말했다. 윤스라 씨의 행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출입 금지 및 추가 조사 조치를 권고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다. 작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너무 작아서 공기 속으로 금세 흩어졌다. 위원장이 다시 물었다. 변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는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세상이 만든 무감각, 집단의 잔인함, 그것이 한 인간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었다.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다. 모두 자리를 떠났다. 남은 건 나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녀 앞에 섰다. 윤스라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 그 안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를 미워하시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을 미워하기엔 세상이 더 잔인하니까요.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그날 내가 청소부로 병원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 이 병원의 현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약한 사람에게서 우월함을 느끼며 자신의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투명한 물방울이 퍼지며 흔적을 남겼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잘못했지만 세상은 더 큰 잘못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지훈 오빠, 절 용서하지 않겠죠? 그 질문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지훈이 들어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였다. 지훈아, 미안해.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나 아버지가 아니야. 당신이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이야. 그녀의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그 말은 냉정했지만 진실이었다. 지훈은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윤슬아의 어머니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와서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삽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것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녀는 눈물을 훔쳤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발소리 하나, 숨소리 하나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 만큼 어른스러웠다. 그 아이가 이제는 나보다 더 단단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병원 옥상에 올랐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자 청소복을 입고 복도를 닦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냄새, 그때의 소리, 그때의 모멸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문득 손바닥을 폈다. 그 위에는 여전히 500원 동전이 있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나는 그것을 하늘을 향해 들어올렸다.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눈물처럼 혹은 희망처럼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병원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속에는 오늘의 진실이 숨쉬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진실은 언제나 고요하게 이긴다. 봄이 왔다. 병원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잎이 피어나고 있었다. 찬 공기 속에도 부드러운 햇살이 섞였다. 그 빛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윤슬아는 병원을 떠났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SNS에서 화려하게 떠돌지 않았고 그 대신 조용히 사회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녀가 흘렸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 안엔 깨달음이 있었다. 병원은 새로운 공기를 맞이했다. 복도 곳곳에서 들리던 억눌린 목소리들이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졌다. 직원 휴게실 벽엔 새로운 안내문이 붙었다. 직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문구를 쓴 건 내가 아니었다. 간호부장이 직접 쓴 글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지훈은 여전히 환자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환자를 대했다. 때로는 야간 근무 후 지친 얼굴로 내 방에 들러 말했다. 아버지, 요즘 병원이 달라졌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마주했다면. 그날 저녁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이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거칠었다. 그 손엔 아직도 세제 냄새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 냄새는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봤던 인간의 얼굴들, 그 속에서 느낀 진짜 온기,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지훈이 두 손에 커피를 들고 올라왔다. 아버지, 이거 따뜻할 때 드세요. 나는 컵을 받아들었다. 종이컵의 열기가 손바닥을 데웠다. 지훈아, 너 요즘 힘들지 않냐? 조금요. 하지만 그게 삶이잖아요. 그의 대답은 단단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삶은 늘 힘들다. 하지만 힘든 만큼 인간다워지는 거야.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흘렀다. 그 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상처 위에 흘러내리는 약처럼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오래전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약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깊이 닿았다. 며칠 뒤 나는 병원 내 새로운 공지문에 발표했다. 명진재단 근로복지기금 설립, 청소, 급식, 보조인력 자녀 장학 지원.
그날 오후 지하 휴게실에서 청소부들이 함께 울었다. 순자는 내 앞에 와서 말했다. 이사장님, 우리 같은 사람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요. 당신들이 없었다면 나는 인간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오래된 억울함이 녹아내리는 물방울 같았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세워진 권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고를 존중하는 인간의 존엄. 그것이 진짜 빛이었다. 며칠 뒤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유리 진열장이 세워졌다. 그 안에는 낡은 청소복 한 벌과 500원짜리 동전이 함께 놓였다. 표지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옷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었고 이 동전은 인간의 존엄을 일깨운 증거입니다. 환자들이 그 앞을 지나며 멈춰섰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 진열장에 비쳤고 그 안에 동전이 반짝였다. 그 빛은 단순한 반사광이 아니었다. 그건 용서와 이해, 그리고 변화의 빛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병원 앞 카페엔 새로운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나는 여전히 매일 병원을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복이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나는 언제나 먼저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직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퇴근 무렵 병원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그건 첫날 내가 청소복을 입고 병원으로 들어가던 그 새벽의 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때의 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평온함과 감사로 가득했다. 나는 속삭였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이 닦은 길 위를 걷는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병원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이 깜깜였다. 그 불빛은 환자들의 희망이자 누군가의 삶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기를, 이 따뜻함이 세상 곳곳으로 전해지기를. 그리고 나는 문득 책상 위에 놓인 500원 동전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원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 모욕, 분노, 용서, 성장, 그리고 사랑. 나는 그 동전을 손에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바닥에 닿은 차가움이 어느새 온기로 변했다.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 그 말이 입안에서 흩어졌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말을 멀리 데려갔다. 그리고 그 바람 끝에서 나는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얀 빛이 남은 자리에는 이제 고요한 평화만이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시며 아마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게 저미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니라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와 작은 배려 속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선함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은 거창한 변화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건네는 작은 이해와 존중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진심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빛으로 물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